eternal. 안녕하세요, 다니엘 스쿨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트릭학개론 3강 트릭의 이름에 대해서 수업할 겁니다. 2강 트릭의 종류 보시면 막 트릭할 때 밑에 길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름이 정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2강을 안 보신 분들은 요 위에 눌러가지고 2강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자신이 어떤 트릭을 하고 나서 혹은 어떤 트릭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 트릭 이름 뭔가요? 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딴 거 복잡하게 따지면서 보드 타야 되나? 그냥 트릭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트릭의 이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야, 나 점심 때 그거 먹었어. 뭐? 그거? 야, 걔 진짜 보드 잘 타더라. 누구? 걔 있잖아. 이렇게 되죠. 사람들은 각각 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도 다 이름이 있을 겁니다. 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전 진짜 아무도 안 한 신기술이 아닌 이상 다 이름이 있습니다.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어떤 게시물들 보면 프론 노빅을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막상 그 게시물을 보면 프론 노빅이 아니에요. 거의 다 보면 페이키 프론 노빅이죠. 프론 노빅은 이 기술을 말하는 거고 페이키 프론 노빅이 이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름이 길어서 페이키를 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스탠스가 반대고 그리고 방향도 다르죠.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이름을 잘 모르면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트릭 이름이 중요한 두 번째, 트릭 이름을 알면 이 트릭의 연습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가 트릭학 개론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트릭 이름 안에는 이 트릭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4강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트릭의 이름이 중요하다.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트릭 이름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방향이나 노컴플라이, 숍잇, 빅스핀, 플립 그런 것들, 이걸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건 트릭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는 모습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동작 그런 것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트릭을 하나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트릭을 할 때 자세를 잡죠. 자, 어떤 발은 킥에 있을 거고 어떤 발은 데크의 중앙에 있을 겁니다. 내 스탠스로 있을 수도 있고 반대 스탠스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알리, 널리, 테이키, 스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뭘까요? 모든 회전 트릭은 다운으로 시작해서 업 하면서 상체를 돌려주죠. 물론 숍잇은 우리 몸은 안 돌지만 데크는 돌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방향입니다. 프론사이드인지 백사이드인지 아니면 돌지 않았는지. 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노컴플라이인지 아닌지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왠지 노컴플라이가 메인인 것 같고 노컴플라이가 아닌 게 약간 서브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로는 노컴플라이가 아닌 게 메인입니다. 노컴플라이는 약간 아래 단계의 그런 트릭으로 분류가 돼요. 발이 땅에 내려오니까 조금 더 쉽거든요. X자를 위에다가 놓으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돌아가느냐인데요.
데크랑 몸이 같은 각도로 돌아가면 그 각도를 쓰면 되고, 만약에 몸이 안 돌고 데크만 돌아간다 하면 데크가 돌아간 각도랑 뒤에 셔빗을 붙이면 됩니다. 회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데크와 몸이 다른 각도로 돌아가면 빅스핀, 비거스핀, 안티 빅스핀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플립인지 아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 선생님, 아까 그 순서가 정해지는 게 내가 하는 행동 순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셔빗인지 빅스핀인지 알기 전에 플립 먼저 넣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플립을 넣기 전에 이미 내 몸과 데크가 회전을 하니까 시작이 먼저 됐잖아요. 그 시작을 우선으로 봅시다. 플립은 킥플립, 힐플립, 언더플립이 있고, 셔빗이랑 플립이 같이 나오게 되면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백사이드 팝샵잇과 킥플립이 합쳐지면 베리얼 킥플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사이드 팝샵잇이랑 힐플립이 합쳐지면 베리얼 힐플립이라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등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크로스 랜딩이나 리버트, 레이트 플립 같은 게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데 저 빨간 글씨는 뭔가요? 자, 저 빨간 글씨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트릭을 보면서 이론에 맞게 이 트릭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이거는 빅터 보드샵의 문현경 라이더 영상인데, 문현경 라이더는 레귤러입니다. 서 있는 포지션을 보면 레귤러 스탠스에서 노즈킥을 밟고 있죠. 이러면 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 하면서 몸을 돌리죠. 원래 스탠스에서 가슴이 앞을 보이게 돌리니까 프론사이드겠죠. 자, 몸은 더 이상 안 돌리네요. 근데 뒷발을 땅에다가 내렸죠. 그러면 노컴플라이입니다. 데크가 360도 돌아갔는데 몸은 안 돌렸죠. 그러면 360 셔빗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크로스 랜딩을 했네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크로스 랜드까지 적어주면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반대 스탠스에 노즈를 밟고 있네요. 그러면 뭐죠? 페이키입니다. 1강에서 페이키는 원래 스탠스로 서 있는데 뒤로 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돌리면 뭐죠? 백사이드입니다. 그러면 페이키 백사이드. 이해가 안 되시면 1강 보고 오셔야 됩니다. 발이 떨어지니까 노컴플라이. 데크가 360도 돌고 몸이 안 돌았으니 360 셔빗이 되겠네요. 어때요? 참 쉽죠? 다른 사람이 하는 트릭 이름을 정확히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탠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하는 트릭 이름은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겠죠, 이제. 아까 봤던 빨간 글씨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름 요소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말하면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빨간 글씨에 해당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때 생략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트릭을 할 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널리보다 알리가 더 자연스럽게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킥플립이 힐플립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기술이 됩니다. 선생님,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여기 프론사이드랑 백사이드는 왜 둘 다 빨간 글씨입니까? 자, 이거는 어떤 트릭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술에서는 프론사이드가 자연스러운 방향이라서 프론사이드를 다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팝샵잇 같은 테일을 스쿱 넣는 기술들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팝샵잇은 백사이드 방향인데 백사이드 안 붙이죠. 대신에 프론팝 같은 경우는 앞에 프론사이드라고 방향을 붙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테일을 이용하는 셔빗들은
백사이드가 기술하기에 되게 자연스럽고 프론사이드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테일에다가 스쿱을 넣는 기술들은 백사이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빅스핀이 있는데요. 롱보더들이 흔히 말하는 빅스핀은 널리 빅스핀이나 페이키 빅스핀이죠. 이게 그냥 앞에 부분을 생략해서 그런데 원래는 생략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빅스핀을 백사이드 빅스핀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페이키 같은 경우는 페이키 빅스핀, 이것도 페이키 백사이드 빅스핀인데 백사이드를 안 붙이죠. 그 이유는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페이키는 원래 스탠스를 뒤로 가는 방향이라서 원래 스탠스에서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80 셔빗의 경우에도 이 180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셔빗을 했다는 건 데크가 뭔가 돌아갔다는 의미인데 각도가 안 적혀 있다 그러면 그냥 최저 각도 180도가 되겠죠. 이 180도를 돌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립이 있는데요. 플립에서는 킥플립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냥 플립만 적혀 있으면 아 이거 킥플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사이드 180 킥플립을 줄여서 그냥 프론사이드 플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RD 1LE 플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1LE 플립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리얼 킥플립도 줄여서 베리얼 플립이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는 예외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트랩 플립 혹은 360 플립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자, 이름만 보면 어떤 게 떠오르죠? 360 플립. 자, 각도만 나와 있죠. 그리고 앞에 널리 뭐 페이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알리만 차서 몸과 데크가 360도 돌아가면서 킥플립을 넣는 기술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일 쪽을 360도 스쿱을 넣으면서 몸은 안 돌아가요. 셔빗 상태로 킥플립을 넣는 기술입니다. 셔빗이랑 플립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랩 플립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 알겠는데 왜 360 플립이라 부르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트릭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하게 될 4강이 트릭학개론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트릭학개론의 정수는 이 4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린 1강, 2강, 3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이 4강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써먹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오늘 수업한 내용은 제가 보드를 타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단 따로 시간을 내서 구글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고뇌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됐다 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제 영상이 업로드 됐는지 안 됐는지 막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요 밑에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